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다.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햇살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식탁 위를 은은하게 비췄고 그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제 이 커피도 혼자 마시는 게 익숙해졌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래 묵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7년. 시간은 흘렀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남편이 쓰던 의자, 입던 티셔츠, 쓰다 만볼펜 하나까지 그대로 두었다. 괜히 버리면 정말로 떠나버린 것 같아서. 순자 할머니는 7년 동안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이 앉아 있는 듯 조용히 밥그릇 하나 더 놓곤 했다. 어느 날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어 카톡창을 이리저리 넘기다가 이름 모를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낯선 영어 이름 데이비드.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탄탄한 몸, 짙은 눈썹, 그리고 살짝 미소 짓는 입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람 외국 사람이잖아.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 요즘 세상엔 이상한 연락이 워낙 많으니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답장은 안 하고 며칠 동안 보기만 했다. 3일째 되던 날. 그 남자에게서 또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다. 당신의 미소는 제 하루의 빛이에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나이에 무슨. 할머니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런데 밤이 되자 괜히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다. 당신의 미소는 제 하루의 빛이에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마다 메시지가 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예요. 오늘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할머니는 점점 기다리게 됐다. 그의 인사, 그의 다정한 말투, 그의 관심.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할까? 며칠 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저는 미군 장교입니다. 중동에서 평화유지 임무 중이에요. 전쟁터에 있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자 할머니는 놀랐다. 그렇게 먼 나라 위험한 곳에서 자신에게 안부를 전한다니 마음이 짠했다. 참 착한 사람이네. 외국 사람도 외롭긴 한가 봐.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그는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며 김치랑 불고기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서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게 우리 집 김치예요. 남편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가 답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눈가가 조금 젖었다.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머리를 매만졌다. 나도 아직 괜찮네.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나에게는 당신이 특별해요.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에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어린 소녀처럼 뛰었다. 설마 진짜로 올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내가 너무 들떠있나? 그 후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은 저의 좋은 친구예요. 오늘도 당신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그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잠드는 게 일상이 되었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웃어요? 그냥 좋은 꿈을 꿨어.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보낸 사진 속 배경은 늘 전쟁터였다. 불타는 건물,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무섭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 짧은 문장에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나 때문에 괜찮다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게 언제였더라. 밤이 깊어지면 순자 할머니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여보, 나 요즘 친구가 생겼어요. 외국 사람인데 참 다정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상하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나한테 화내지 않겠지?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다정해졌다. 나의 사랑, 나의 천사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그 말들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데이비드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삶의 희망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외로움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이게 사랑인 걸까? 데이비드는 매일 빠짐없이 연락을 했다. 오늘은 밥 잘 먹었어요? 당신 생각하느라 하루가 참 길어요. 그의 메시지는 늘 다정했고 문장 끝마다 사랑이 묻어났다. 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누가 이렇게 내 안부를 묻겠어. 그녀는 젊은 시절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긴 메시지를 보냈다. 순자, 나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사랑해요. 전쟁터에서도 당신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전쟁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하루를 함께 했다. 아침에는 안부 인사, 점심에는 식사 이야기. 밤에는 서로의 하루 중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어느 날 데이비드의 말투가 다급해졌다. 순자,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부대에서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 계좌가 잠겨 있어서 돈을 출금할 수가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그럼 어째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한국으로 가려면 통관 서류 비용이 필요해요. 그걸 해결하면 바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돈을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지만 곧 사진 속 데이비드의 얼굴이 떠올랐다. 총을 들고 웃는 다정한 눈빛.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전쟁터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은행 통장을 꺼내보았다. 평생 모은 적금, 남편의 퇴직금, 일부 손주 결혼자금까지. 잠깐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 날 은행을 방문한 순자 할머니에게 창구 직원이 물었다. 누구한테 이 큰 돈을 보내세요? 가족 같은 사람한테요.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은 해외 송금 사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해외 송금을 보내주었다. 3만 달러, 한화로 4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곧 오겠지, 데이비드 나를 만나러. 며칠 후 데이비드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순자, 미안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서류 비용이 더 필요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당신만 믿을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행에 가서 다시 5,000달러를 해외 송금했다. 그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순자는 나의 천사라고 말했다.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요즘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고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친구랑 카톡하는 거야. 그 친구라는 사람 남자 맞죠?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외국 사람이야. 아들 민수는 의심스러웠다. 엄마, 이상한 연락은 받지 말아요. 요즘 그렇게 사기가 많대요. 얘는 내가 바보로 보여? 순자 할머니는 잠시 서운했다. 누군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다. 그 사람은 진심이야.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기다림이었다.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곧 간다는 그의 메시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어느 날 밤 아들 민수는 할머니 방 앞에서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랑해요, 데이비드. 순자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 아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진짜 그 사람을 믿고 있잖아. 며칠 후 데이비드가 말했다. 드디어 내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서류 절차가 더 남았어요. 그걸 처리해야 출국이 가능해요. 한 번만 더 송금 부탁해요. 이튿날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함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비상금까지 털어 모든 돈을 송금했다. 이젠 진짜 데이비드가 올 거야. 순자 할머니는 믿었다. 밤새 거실을 닦고 방을 정리했다. 데이비드가 오면 밥을 해주고 김치로 요리해줄 생각에 설렜다. 그러나 마지막 돈까지 송금해준 다음 날 데이비드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불안해서 다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데이비드 어디야? 무슨 일 있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떴다. 이 계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럴 리가 없어. 데이비드가 나한테 그럴 리가.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을 붙잡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데이비드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루에 수십 번씩 카톡 메시지를 열어봤다. 혹시 인터넷이 끊겼나? 부상이라도 당했나? 불안한 마음에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데이비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던 사람이었다.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걱정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 사람 데이비드 맞죠?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TV 속 아나운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근 해외 군인을 사칭해서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한 로맨스 스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 낯익은 데이비드의 얼굴이 떴다. 그가 늘 보내던 사진이었다. 군복 차림, 선글라스, 늘 짓던 환한 미소. 아들 민수는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 데이비드 맞잖아요, 엄마. 뉴스에 나왔네요. 다 사기래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순자 할머니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 사람은 데이비드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TV 속 아나운서는 이어서 말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랑을 가장하고 수억 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랑했는데 진심이었는데 흑흑.
순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들 민수가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돈을 얼마나 보냈어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만 멍하게 떴다. 이때까지 보낸 해외 송금 영수증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아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었다. 2억이 넘잖아요. 어떡해요, 엄마. 그제야 순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 데이비드가 한국에 오면 다 돌려준다고 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 사람 진심이었어. 날 걱정해주고 나를 가족이라 불렀어. 아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남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다니. 아들 민수의 큰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내가 바보지. 순자 할머니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근데 나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 누군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줬거든. 아들 민수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엄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 엄마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친 거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 민수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순자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았다. 여보, 나 또 바보짓 했어. 당신이 떠난 뒤 너무 외로웠어. 그냥 누군가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을 뿐인데. 순자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다. 잔액 0원. 수십 년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 인생이 허무하네.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데이비드의 이름이 남아있었다. 그가 보내던 메시지, 웃던 얼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처럼 로맨스 사기에 속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중년 남성, 여성, 심지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다. 모두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한 형사가 말했다. 이런 범죄는 국제 조직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기범이 보낸 사진 속 사람은 실제로 미군이지만 사진을 도용한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럼 데이비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네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름도 말투도 다 거짓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세상에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네요.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끝이네, 진짜 끝.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다. 데이비드가 남긴 마지막 카톡 메시지가 보였다. 내 사랑,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는 곧 갈 거예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래, 난 진짜 기다렸어. 근데 데이비드, 당신은 결국 오지 않았어.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다. 삑 소리와 함께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다 잊자.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순자 할머니의 방 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식탁 위에는 덮어둔 통장과 휴대폰이 있었다. 그 위에는 피해자 진술서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데이비드가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웃어요.
순자 당신은 내 삶의 이유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며칠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아들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다. 엄마 나랑 같이 병원에 가요. 너무 야위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그 말에 아들 민수는 속이 타들어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제가 찾아보니까 로맨스 사기 피해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그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한다고 하네요. 우리 같이 가봐요. 엄마 혼자 아파하지 마요. 순자 할머니는 거절했다. 내가 거길 왜 가 부끄럽기만 하지. 아들 민수가 말했다. 사람을 속인 사기범들이 잘못한 거지 속은 게 죄는 아니죠. 아들 민수의 말에 결국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시청 회의실로 갔다. 작은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회복 모임 따뜻한 마음의 모임. 안으로 들어서자. 순자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 눈이 퉁퉁 부은 아주머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우린 피해자이기 전에 사랑을 믿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회자의 말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의 눈물이 터졌다. 그동안 쌓아온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그때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누가 날 예쁘다고 걱정된다고 말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똑같아요. 저한테는 외국 여자가 접근했어요. 자기한테 투자해서 성공하면 함께 살자고 했죠. 모두 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아들 민수가 물었다. 엄마 기분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볍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단 걸 알았거든.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다시 그 모임에 나갔다. 이번에는 커피와 과일을 준비해 갔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그날 사회자가 말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바보같이 그 말을 왜 다 믿었을까? 우린 다들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믿고 싶었던 거고요. 그 말에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여보, 나 이제 안 울 거야. 따뜻한 마음의 모임에는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모였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 모임에서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썼다. 나는 어리석은 게 아니다. 나는 사랑을 믿은 사람이다. 그 마음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모임에 나간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하게 웃었다. 사람이 웃으니까 얼굴이 돌아오나 봐.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렸다. 여보, 나 이제 잘 지내. 당신 없는 세상도 이젠 익숙해졌어. 영정 사진 속 남편도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며칠 뒤 따뜻한 마음 모임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피해자들이 쓴 편지를 전시하는 날이었다.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지만 되찾은 건 마음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개막식의 무대에 올랐다.
처음에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사랑을 믿은 마음도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픔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이제 나 진짜 괜찮아.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많아졌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촛불을 켰다. 바람이 살짝 불어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마치 남편이 순자 할머니 말이 다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순자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순자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나는 비록 속았지만 그래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 나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순자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했다. 사랑은 믿음이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믿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용기다.